네, 공모주 브리핑 보고 오셨고요. 이번에는 미국 시장을 분석하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 배분 유동원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중동 리스크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미국 증시 1%대 하락을 했습니다. 네. 본부장님께서는 4월 조정이 불가피하다 그동안 말씀을 해오셨는데 네. 실제 4월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어떤 전략을 짜봐야 될까요? 네. 저희가 이제 1, 2, 3월 굉장히 장이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4월, 5월 달 2달 가까이 정도는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그렇지만 그래도 그 조정이 지나고 나면 다시 지수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번에 이 이란 이스라엘 전쟁 뉴스 결국은 유가를 급등시켰고 금값을 급등시켰고 증시를 하락시켰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 연초 대비해서의 수익률은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 지난 한 주만 놓고 보더라도 계속해서 좀 큰 폭 하락이 있었고요. 특히 경기 민감 쪽인 러셀 2000과 다우존스의 하락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올해 연초 대비해서 러셀 2000은 이제 마이너스 수익률로 또 다시 바뀌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보통 5월부터 11월까지는 미국 증시가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보통 셀인 메이, 그러니까 5월 달에 다 팔고 도망가자 뭐 이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지수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이제 과거에 거의 한 70년 동안의 평균인데요. 보시면은 지금 5월에서 10월, 그러니까 회색입니다. 보면 그렇게 수익률이 별로 안 나오죠. 네. 반면에 오렌지색은 11월부터 4월 상당히 높은 수익률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 5월에 어떻게 보면 팔고 기다렸다가 이제 10월 달 말에 사서 수익을 올리는 그런 전략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올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 4년 차의 한 해입니다. 그때의 흐름을 보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이 지표를 보고 있으면 이제 과거 거의 70년 평균인데요. 보시면은 하반기에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죠. 예,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6월부터 시작해서 7, 8월 그리고 좀 쉬었다가 11월, 12월. 예, 거의 7달 중에서 5달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5월까지는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반기에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연히 전쟁 이슈가 있고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조정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를 급격하게 매수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네. 이제 분할 매수 전략을 오는 5월 15일까지 또는 5월 말까지 좀 지연된다면 그때까지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좋지 않나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 대선 시즌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상승 기대감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진단을 해주셨고요. 미국의 물가지표 쉽게 진정되지 않는 분위기였는데요. 네. 중동 위기가 고조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도 더 커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좀 위축되고 있는데 증시는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여전히 이런 모습인 가운데서는 시장의 변동성이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을 보시면은 여전히 이제 상당히 미차가 역전되어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예상보다 높은 경제 수치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미 연준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올해 이제는 금리를 인하하는 폭이 많으면 3차례고요. 작으면 한 차례밖에 금리를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계속해서 지금 중동 위기가 고조된다면 유가의 상승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 연준에 관련해서 페드와치의 숫자를 들여다보시면 지금 이렇게 평균치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7월 달에 금리를 내릴 확률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 원래는 6월 달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한 달 정도 지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올해 12월 말까지로 보시면은 4.5에서 5.25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한 차례에서 3차례 정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인식이 됩니다. 자, 이렇다면 결국은 그만큼 미국의 국채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죠.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포트폴리오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경기가 예상보다 좋습니다. 여기에 금리가 예상보다 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채권보다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위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전쟁 위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계시고 다 팔고 나가야 될 것처럼 걱정하시지만 현재 상황은 미국의 펀더멘털이 튼튼하고 경기가 예상보다 좋다라는 것을 감안했었을 때 주식을 사 모으는 전략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펀더멘탈이 견고하기 때문에 주식을 사 모으는 전략이 아직은 유효하다라고 진단을 해주셨는데 비트코인이 이제 반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최근 이제 중동 리스크 때문에 주말 사이에 급락을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 비트코인과 같은 대체 자산 투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자, 우리가 이제 금도 있고요, 은도 있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요 4개 정도를 봅니다. 대체 자산으로서.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금융위기 불확실성이라든지 뭐 전쟁위기 불확실성이라든지 금융위기는 이제 중국발 그런 걱정들을 하게 되고 이런 가운데서는 저희가 생각할 때 대체 자산을 안 들고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들고 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반감기에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놓고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제 과거에 2012년, 16년, 20년에 있었습니다. 네. 두 번은 큰 폭의 상승을 했고 한 번은 큰 폭의 하락을 했어요. 이게 30일 동안에 이제 반감기가 일어나고 30일 동안의 흐름인데 보시면 2012년과 2020년에는 10% 이상 15%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네. 2016년에는 급락을 해서 거의 20% 가까이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건 뉴스에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답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대체 자산에 대한 수요는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예를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냐면 금의 흐름을 놓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실질금리가 떨어져야지 금 가격이 올라갔는데 요즘에는 실질금리가 올라가는데 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많이들 불안해하십니다. 뭐 전쟁 리스크도 있겠고 특히 제가 볼 때는 중국발 위기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중국에서 적극적으로 달러 대신에 금을 사 모읍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금에 대한 수요가 공급 대비해서 워낙 높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여전히 이런 환경 아래에서는 금이라든지 대체 자산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금이나 대체 자산 투자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러셀 2000 중소형 지수 연초 대비 마이너스 수익률로 이제 좀 크게 하락했는데요. 중소형주 투자는 어떻게 전략을 짜야겠습니까? 네. 자, 마이너스 수익률로 가니까 요즘에 또 의견이 이제 중소형주 사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는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11월, 12월에 중소형주가 많이 오른 거는 올해 못 간다. 올해 1, 4분기, 2, 4분기에는 조심하자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만큼 또 빠지니까 제가 또 말을 조금 바꿀게요. 예, 이제는 중소형주에 대해서 조금씩 들여다볼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최근에 또 중소형주 팔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어디서 나오고 있냐면 러셀 2000 PER을 보시면요. 지금 이 차트가 어떻게 돼 있냐면 과거의 평균치가 1985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40년 넘게 기간 동안에 보시면 PER이 15배예요. 네. 근데 지금 현재 평균 PER이 얼마냐면 16배. 좀 더 높게 보면은 17배 이런 수준까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와서 중소형주를 팔아야 되는 게 아니냐,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저희는요, 이번에 분석을 해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대표적으로 성장주들, 중소형 성장주들의 매력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IWO라는 ETF가 있어요. 근데 그 ETF의 상대적인 매력도가 거의 20% 가까이가 나옵니다. 옛날에는 거의 없다여서 지금은 이제 많이 올라갔다. 그만큼 이익 증가율이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소형주 성장주도 상당히 매력이 있다라고 나오고요. 상승률이 거의 36%, 37% 정도 나오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차트인데 러셀 1000 중에서 성장입니다. 러셀 1000의 성장 ETF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주에 투자를 하는 1위부터 1000위까지 이거 보시면은 지금 컵핸들 차트를 완전히 만들었고 뚫고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좀 쉬어가지만 계속해서 상승할 거다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 뚫고 올라가기 시작해서부터 최소 40% 정도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중소형주에 있어서도 성장주 위주로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형주 중에서도 성장주 위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조언해 주셨고요. 그런가 하면 미국의 그 IT 기업 총수들이 자사주 매각을 늘리고 있다는 얘기도 속속 계속 들립니다. 네. 기술주가 이어온 미국 주식 시장이 정점에 다다른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본부장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사실 지금 장도 흔들리고 있고, 그죠? 그리고 계속 좀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고, 빅스 지수라고 해서 변동성 지수도 많이 올라갔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내부자 거래 데이터를 보시면은 10년 평균치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내부자들이 지금 너무 비싼 게 아니냐, 그래서 네. 이제 파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또 이런 지표도 있어요. 공포와 탐욕 지수라는 게 있죠. 보시면은 이제 중립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점점 더 지금 두려움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옛날에는 거의 뭐 그리드, 그러니까 욕심 구간에 있었는데, 네. 탐욕 구간에 있었는데 지금 지수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쉬어가는 장이 한 달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 많이 길어봐야 한 달 더 나올 거다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 펀더멘탈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펀더멘탈을 들여다보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로 봤을 때 욕심에서 두려움으로 가고 있다. 라고 보여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그 업종별 매력도 점검을 해볼까요? 네. 자, 말씀드리지만 결국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 펀더멘탈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금은 약간 이제 두려움에 쌓여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로는 여전히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이런 이 성장주가 좋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IT 업종, 그래서 반도체,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쪽이 좋다. 계속 이 얘기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전체 포트폴리오의 약 3분의 2 정도 투자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이외에도 뭐 전기차 부품,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금리를 내려주는 타이밍에서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반도체가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대표적인 ETF가 SMH라는 ETF가 있어요. 이 ETF로 보시면 완전히 컵핸들 차트를 뚫고 올라가면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이 상승폭이 앞으로 굉장히 클 것 같다. 그래서 여전히 반도체는 조정을 받으면 투자를 늘리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이제 지금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실적 중에서 지금 은행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금요일 날. 그래서 은행주들이라든지 금융업종에 대한 매력도를 한번 뽑아보니까 사실 이 비자라든지 마스터카드 이런 신용카드 쪽은 괜찮아 보이는데 나머지 은행주들의 매력도는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은행주나 금융주에 대한 투자 비중은 지금 여전히 적게 가져가야 된다. 안 가져가도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걸 다 연결시켜서 한국 증시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대표적으로 좋아 보이는 종목을 뽑아보더라도 SK하이닉스, 기아차, 현대차, 원익 IPS, 네이버 특히 이 완성차와 이 반도체 그리고 AI 관련 쪽이 매력이 있다라고 나오고요. 또 그 다음 순위로서 내려가더라도 한미반도체, 하나오션, 삼성물산, 삼성전자, 대한항공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금융주라든지 밸류업 이쪽에 대한 관심보다는 여전히 이 경기 사이클과 펀더멘탈의 위주로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주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여전히 완성차, 반도체 이런 업종에 관심을 가져보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 유안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